네, 생활 필수 정보를 알아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찬 경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네네. 이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르면 이달 중에 시행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반값 수수료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매나 아니면 임대차나 거의 반값 수준으로 이제는 중개 수수료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되면 이번 달 중으로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매매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전세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딱 숫자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일단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하면요, 현행 요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6억 원 이상부터가 이제 인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 원부터 9억 원 사이에 현행 요율이 0.5%인데 0.4%, 0.1% 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되고요. 네.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게 9억 원에서 12억 사이입니다. 이게 현행 0.9%인데 이게 0.5%로 내려가거든요. 거의 반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차.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앞두고 있다라고 네. 본다 그러면 이게 3억 원에서 6억 원 수수료가 0.4%에서 0.3%로 인하가 되는데, 네. 이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는 차이가 나는 게 네. 6억 원에서 12억 사이에 만약에 전세다라고 본다면 현행 0.8에서 0.4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값 수수료가 될 그럼요.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반값 수수료가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네. 일단 이렇게 개념은 알았습니다. 6억 원, 3억 원 숫자 2개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요. 네. 제가 현재 그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현행은 900만 원인데요. 네. 이게 500만 원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편차가 좀 있는 편인데, 네.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부산 그렇죠. 쪽에서도.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억 원이다. 그러면은 원래는 990만 원인데 이제 55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매매 대금이 14억이다. 그러면 126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딱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비싼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아파트도 있어요. 한 6억 원에 이제 매매가 된다. 네. 그런다 그러면 원래는 한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4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율이 낮아지면서 수수료도 내려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내려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부산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의 임대차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네, 일단 480만 원이 현행인데 이게 24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반값이 되거든요. 네네. 이것도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사실 지금 부산시 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전세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게 한 6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0, 240, 한 5억 원 전세다. 그럼 200만 원에서 150, 4억 원 전세다. 160에서 120으로 되고, 만약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 이제 해운대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한 10억 원이다. 그런다 그러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많이 좀 다운되는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실수요자나 업계 모두 지금 불만인 상태예요. 다 실수요자 불만이에요?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실수요자는 그래도 높다. 재밌는 입장이고, 네. 업계에서는
내가 못 살겠다. 이게 우리의 생계인데 이거를 건드리다니 이러면서 이제 불만인 상황이고 네. 사실 시장에서는요 거래가 지금 절벽인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 때문에 더 절벽인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사실. 기다리면 그냥 된다고요? 앞으로 수수료율이 떨어지니까. 네. 네, 이거 좀 있으면은 이게 이미 9월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아파트를 매매한다 그러면 900만 원 내야 되는데 좀만 기다리면은 사실 500만 원 내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라면은 당연히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이사 비용에 차라리 쓰겠죠. 그 400만 원 아껴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만 더 기다리자. 아하.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실제로 필드에. 네. 그래서 가뜩이나 거래 절벽인데 요것 때문에 또 기다리시는 분들, 대기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더 거래 절벽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아마 이 개편안 수수료가 이제는 통과가 되면 법제처에서 이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기다렸다가 이제는 하시는 분들은 좀 거래가 그나마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기다릴 거고 파는 사람도 그렇죠. 어차피 수수료 내야 맞습니다. 되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래도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네네. 참 요즘 그 공인중개사 분들은요 개정안도 개정안이지만 프로테크 같은 갈등이 아주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프롭테크라는 아마 단어를 아마 뭐 신문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들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 프로퍼티라는 이제는 자산, 뭐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이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보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네. 예, 이런 어떤 서비스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는 프롭테크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프롭테크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그 제 핸드폰에는요, 이제는 그 공인중개사 분들이 좀 많은데 그분들 프로필을 보면은요, 그 카톡 프로필을 보면은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사진이 있는데 대형 부동산 플랫폼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 저방 각종 방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렇네요. 이방 저방 각종 방들 결사 반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인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개 수수료 개정도 이슈고 이런 프롭테크와의 경쟁도 굉장히 좀 이슈화되고 있어서 아마 계속 어려움에 좀 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 추세가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거기에 적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좀 절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이 저는 총대를 맸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자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비싼 아파트, 뭐 해운대구 쪽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하나만 거래만 성사시켜도 웬만한 중소기업, 청년 중소기업 연봉만큼 벌 수 있고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어떤 개정 이 부분이 시대적 화두였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테크도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지금 아마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나 아니면 소비자들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값이 이번에 좀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궁금증 좀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